오늘 세 번째 코너는 저희 아이의 최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지역의 금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네, 금강요정 오마이뉴스 김종수 시민기자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우 귀여우십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뭐 1년에 한 340일 정도 강에서 그냥 심해서 먹고 자고 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도 소개팅이 필요하십니다. 그 기자님 다큐멘터리 최근에 그 이제 완성 단계에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 제목이 예, 맞습니다. 뭐였죠 제목이? 삽질. 삽질. 한 방에 들어오죠. 삽질. 네. 네, 어때요 그 다큐멘터리? 이달 말경에 시사회 하려고 합니다. 시사회 이제 거의 그럼 제작은 거의 다 끝난다는 얘기죠? 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고.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을 했고요. 아마 5월경에 레드카펫을 밟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턱시도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해야 되나 아니면 빌려야 되나 고민 네, 중입니다. 입지 마세요. 네. 그 관객은 얼마나 동원될 것 같으세요? 네, 관객 예상. 개인적으로는 한 200만, 100만 생각하는데 10만 되지 않을까? 10만. 요즘에 사실 그 예산 그 영화가 사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영화는 아니죠? 아니죠. 그 예산 많이 들어갔어요. 22조 들어갔어요? 그 정도는 안 들어갔는데 네. 억 단위로 들어간 거예요. 몇 억 들어갔어요, 몇 억. 몇 억이면 저예산 영화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기둥뿌리가 몇 개 뽑힌 거죠. 그 일단은 이번 달에 시사회가 예정되어 있고, 예. 그리고 다음 달 5월에 전주국제영화제 이제 출품이 되고 개봉은 한 6월 정도에 하는 거로. 우리는 상영을 극장에 한 6월경에 걸려고 하는데 배급사에서 좀 늦추자 해서 지금 갈등이 좀 있습니다. 왜 늦춰요? 그때 외국에서 큰 언론 영화들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떨어진다. 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나 저거나 똑같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0만을 기대하신다고 했고, 네, 과연 될라나? 아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드카펫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그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금강에 있는 3개 보 중에 이제 세종보하고 공주보, 그리고 또 이제 영산강에 있는 죽산보는 해체, 예. 그리고 금강에 있는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해체보다는 이제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거, 이런 의견을 좀 제시했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그 농민단체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 뭐 왜 멀쩡한 보를 부수냐? 부족한 농업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좌파 정권이 보에다가 적폐를 씌워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연일 이제 언론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가요? 네. 자유한국당 원래 자유한국당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4대강 사업 22조를 쏟아부으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뭐 설명회도 없었어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지금 1년 이상 모니터링을 했고, 사실은 금강 같은 경우는 2012년 준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시 모니터링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 7, 8년 모니터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결정이 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보가 해체된다, 내일 당장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한 3년 걸려요.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 보가 해체될까,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또 원상복귀 될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공사 중단 뭐 이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금강에서 만약에 보가 무너졌다, 4대강 부역자들 아마 가슴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지금. 강이 살아나는 모습이 요즘에 조금씩 보이잖아요. 수문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보가 해체되고 나면 당연히 더 좋은 모습이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 잠 못 잘 것 같은데요. 그 하나씩 좀 그러면 요즘 나오는 뉴스에 대한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예. 우선은 농업용수 부족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사실인가요? 농업용수 부족하다, 지하수 부족하다 하는 분들이 공주보 아래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공주시 우성면 분들인데 농업용수 그분들은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금강물을 그분들은 유구천, 이 금강으로 합류하는 유구천의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금강의 보가 일단은 3개가 있죠. 맨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세종보, 그 다음에 공주보, 그리고 백제보. 하류에가 백제보. 그런데 지금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농민들은 공주보 아래쪽에 우성면. 그 더 재밌는 거는 우성면 아래에 백제보 인근에 있는 탄천면, 청양군
그분들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로 백제보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공주보랑 상관없고. 네. 그분들은 공주보 반대가 아니고 백제보 수문 개방 결사 반대를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거기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금강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유구천? 금강으로 합류하는 금강은 큰 물줄기고요. 네. 그 지류. 네, 지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류로 합류하는 게 유구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유구천 물을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도 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를 지금은 열어놨죠. 왜?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4월이 되어야 농번기가 되고 그때 수문을 닫고 농업용수를 양수장으로 해서 뽑아 쓰는 거죠. 지금은 뽑아 쓰지도 않는데 뭔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그거 왜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정치권이 선동하고 아마 뒤에서 엉덩이를 살살 긁었겠죠. 뭔가 달콤한 사탕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고 증거도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엉덩이 긁는 거 봤어요? 부여군에 가서 아주 방귀깨나 끼는 농민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힘 있는 분인데 그분들한테 정진석 의원이 도와달라. 당신들 이름 빌려달라. 우리 현수막 우리가 400개를 걸 테니까 농민의 이름 좀 빌려달라. 그렇게 직접 하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현수막을 거는데 우리가 걸 테니 이름만 빌려달라. 그렇죠. 그게 뒤에서 긁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수시로 그분들 외에 다른 분들 지역에 좀 힘께나 있는 분들한테 특히 이장단들한테 도와달라. 같이 좀 힘을 합치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정진석 의원뿐만이 아니고 충남도당 그리고 또 보좌관들이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여론을 형성하려면은 지금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보를 지금 해체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그 농민들에게 그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좀 작업을 같이 했을 것 같은데 아니죠. 왜 민주당은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주, 부여, 청양은 지금까지 대대손손 자유당이 해먹었던 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이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지방선거 때. 그리고 아직 그분들이 제대로 장악을 못했어요. 사실은 뭐 이장단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모든 관변단체까지 제대로 장악이 안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누가 더 많이 얼굴을 보고 살아왔을까요? 결국 자유한국당이죠. 그래서 쉽게 그분들한테 넘어갔던 거고 그런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쪽은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어느 쪽은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네요. 공주시의회 의원들이 다 찬성한다라고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 보도자료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다 받아쓰기를 했는데요. 시의원들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상황이 농민들이 다들 들고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끌려가긴 했는데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것처럼 공주보 결사 반대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정부에다 얘기했던 게 농업용수라든가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하다 지하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론은 그 대안을 세워달라는 얘기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 싹 빼고 대안을 세워야 되니까 반대한다라는 얘기로 매도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시는 농민들의 농사지시는 곳 대부분은 일단 금강물하고 관련이 없고 유구천물을 이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그 공주보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진짜 농업용수가 부족한 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실제 부족 안 해요? 농업용수? 처음에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공주시 우성면 상서뜰이라는 넓은 뜰이 있어요. 거기에는 비닐하우스도 있고 대형 축사도 많고 마늘밭도 많아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첫 주장이 뭐였냐? 농업용수 부족하다. 두 번째 축사에 사용하는 지하수가 물이 안 올라와서 소 물을 못 먹이고 굶기고 있다. 그래서 그 지하수 관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35m, 50m 중형 관정이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봤어요. 한 일주일을 거기에 살았는데 마늘밭 옆에 모타가 있더라고요.
전기 모터가 수중 모터가 그래서 그걸 한번 꼽아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더라고. 콸콸콸. 그게 8m짜리예요. 8m짜리가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35m, 40m, 50m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서 육상준설이라고 모래를 파내고 있어요. 모래를 파내고 있는데 한 모래 2m 아래쪽에 물이 엄청 고여 있어요. 그래서 양수기를 뽑아서 버리고 있더라고요. 물이 넘치네요. 넘치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 아, 진짜 한마디로 삽질하고 있는 거네요, 진짜. 그게 삽질인 거죠. 특히 상서들은 유구천보다 낮아요. 네네. 그래서 지하수가 풍족한 곳이에요. 그리고 농업용수를 가져다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양수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금강에서 가져가는 양수 시설이 없어요. 거기는 한 곳도 없고 그럼 바가지로 퍼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거는 사실상 맞지 않는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주장하는 게 거기를 가짜뉴스를 딱 검증을 했더니 공주 쌍신동이 또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족한 곳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네, 그렇죠. 쌍신동은 공주보 위쪽이니까 공주보 수문을 닫는 게 맞죠. 하지만 거기도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 보여드리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 갈수기예요. 최고 가뭄이 닥친 갈수기. 지금 시기가. 특히 올겨울에는 눈도 안 오고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올해 엄청난 가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공주보를 흘러가는 물이 초당 70톤 정도예요. 근데 금강에 있는 모든 양수 시설을 100% 풀 가동했을 때 금강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 7톤도 안 돼요. 초당.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거죠. 물이 남아요. 그 사람들은 많은 물을 원하는 거고 많은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깨끗한 물이 필요한 거죠.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죠. 우선 물 부족이라는 거는 농업용수를 비롯한 물 부족이라는 거는 일단은 사실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제 편의성? 예, BC. BC. 예. BC. 경제성 평가죠. 그래서 보를 이게 왜 멀쩡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멀쩡한 돈을 들여서 부시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하죠. 근데 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네. 돈이 들어요? 보를 가지고 있음으로. 당연히 돈 많이 들죠. 예를 들어서 금강에 여기 풀 깎는 비용만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돈이 100억이에요. 옆에 수변. 네, 수변에 풀 깎는 비용만. 4대강에 풀 깎는 비용이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게 1,100억이에요. 그리고 1년에? 네, 수자원 공사가 1년에 내리는 게 300억이에요. 풀 깎는 데만. 그렇죠. 유지 관리하는 비용만. 그리고 1년에 1조 원이 사라진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자유한국당 자기들 주머니 돈 내라고 뭐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 네. 이게 사람들이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아직도 시골에 가면 못된 생각이 국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시골뿐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보를 가지고 있어서 얻어지는 이익과 이 없어서 얻어지는 편익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풀 깎는 돈, 이제 주변 수변 관리 비용도 많이 든다는 얘기인 거고. 사실은 그런 풀 깎는 비용은 포함도 안 시켰어요. 포함을 안 시킨 상태에서도 엄청난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돈이 들어요? 보를 유지하는데. 보를 유지하려면은 특히 이제 보는 수시로 수문을 열고 닫고 해야 되잖아요. 홍수가 오면 열고 닫고 해야 되고 물이 넘치면은 그 넘치는 마당에 물이 바닥에 파이게 돼 있어요. 새굴 현상이라고. 가장 위험한 게 보의 안전성 문제는 새굴이에요. 무슨 새굴이 뭐예요? 우리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 바닥이 깊게 파이죠. 네. 그 낙수 힘 때문에. 그래서 보를 넘치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이 파이는 현상이 새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은 홍수가 안 나도 평상시에도 물이 넘치면서 바닥이 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문을 닫아놔도 물의 수위가 더 높아서 위에서 떨어지는 낙차가 있어서 그렇죠. 아래가 파인다. 그렇죠. 이 평상시 수위가 요 공주보나 백제보 아래가 2m, 3m예요. 그 8m, 12m까지 파예요. 그러면은 보가 인공 구조물이니까.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기초가 약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보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넘어졌을 때는 누가 책임지죠? 그래서 이 안전성 평가, 경제성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 보를 없애고 설령 제가 100% 검증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 중에 혹시라도 지하수가 부족할 수 있어요. 지하수 파주면 돼요. 만약 농업용수 부족하다. 양수시설 갖춰주면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쇄골 현상 때문에 보가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메우는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인 거고. 보강공사 해마다 사라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를 샀는데 밑에 물 붓는 거네 계속. 자동차를 샀는데 차값은 100만 원인데 계속 200만 원 수리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차를 바꾸는 게 낫죠.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어떤 비용이 있어요, 유지 비용이요? 그 외에 유지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물을 닫아 놓으면 녹조가 피죠. 녹조를 피면은 그 녹조를 없애려고 또 화공약품을 뿌려야 되죠. 그리고 또 바닥에 퇴적토가 계속 쌓여요. 그럼 퇴적토를 걷어내야 되니까 준설을 해야 되죠. 그 외에도 전문학적으로 들어가요. 뭐 수리비도 들어갈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한 예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재미난 예. 우리 지역에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나라 3대 갈대밭이 있어요. 순천만.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신성리 갈대밭 6만 평이 있어요. 신성리 갈대밭에 1년에 관광객이 한 300만 명이 와요. 갈대밭에서 무엇을 할까요? 모르죠. 한 300만 명이 오는데 4대강 사업 당시에 공주시가 그러면 공주보하고 우리도 갈대를 한번 심어보자. 그럼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냐? 관광객이요? 네, 관광객. 깜짝이야. 네, 관광객. 그래서 욕심 많게 신성리는 6만 평인데 공주시가 20만 평 넘게 넓은 부지에다가 갈대를 심은 거예요. 갈대를 심었다고 사람이 오나요? 안 오죠. 그래서 사람이 안 오니까 그걸 다 팼어요. 그리고 뭘 심었냐? 고창 청보리밭 축제 유명하죠. 청보리를 심었어요. 안 와요. 네. 다시 뭘 심었냐? 호미를 심었어요. 호미? 호밀. 호밀. 네. 그리고 작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먹는 거라도 진짜. 내가 한 번만 더 다른 거 심으면 패 죽여버린다고. 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기자님, 때려봐. 여기 돼지 감자 꽃을 심으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돼지 감자. 이렇게 사라지는 돈이 천문학적이라는 거죠. 이거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겠어요? 업자들 주머니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라고 하면은 볼을 유지했을 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비용들과 그렇죠. 볼을 부셨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부셨을 때가 돈이 훨씬 덜 든다 이 얘기인 건가요? 그것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을 담아놨을 때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기고 사람들이 물가에 가까이 안 오잖아요.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4대강은 100m 미인이라고 했잖아요. 100m 떨어져서 보면 아름다워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시궁창이니까. 하지만 사진 보면 멋있어요. 물 쫙 꽉 차 있고 옆에 맞아요. 그 잔디 쫙 돼 있어서 멋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물이 빠지고 지금은 갈수기니까 물이 좀 부족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홍수기가 되고 갈수기에는 모래톱이 생겨나요. 모래톱이 생겨나고 그 모래톱에 물고기들이 가서 산란을 해요. 그리고 새들이 와요.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새들이 오면 또 맹금류도 오고 야생동물도 오고 그걸 보려고 사람들도 와요. 세종시에 작년에 최초로 4대강 사업 이후 최초로 수문이 열리고 큰 고은이가 2마리가 와서 세종시청 앞에 있었어요. 도심에.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천연기념물이죠.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동물원에 가 돈 주고 봤잖아요. 이제 세종시청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그 강이 좀 복원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 그게 관광이죠. 새가 몰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강이 오염되면은 김종술만 온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저 시공창에 사는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들만 맨날 거기서 사는 거죠. 먹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에 뭐 먹었었더라? 저는 걔는 안 먹었고요. 큰비디끼벌레라고. 큰비디끼벌레. 아니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씀 이제 지역민들한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지역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가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르신분들이 내가 이 얘기 하잖아요.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마을 이장들이 다 거짓말 해놨어요. 마을 이장들이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공주보가 해체되는 게 아니고
차량이 다니는 공도교는 유지하고 아래쪽에 수문만 부분 해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딱 부시는 게 아니라 공주보는 보호 쪽만 위에 다리는 그대로 두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주보 해체한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보 없으면 우리 저 위로 다리로 돌아가려면 한 20분 더 걸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더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공주보 해체하면은 놔들고 가서 문재인 모가지 쳐버리겠다라는 농민들도 있어요. 살벌해요. 그리고 내가 그게 아니고요. 공도교는 유지하고 수문만 해체합니다.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 그 얘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우리 이장이 그랬는데 시골에서는 이장이 왕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언론들이 사실은 부분 해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대부분 공주보 해체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분명히 TV에서도 공주보 해체된다고 했는데 이 새끼 뭐요? 라고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좀 옷 넥타이도 내고 가서 상이하게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도 특히 이제 그 마을 이장들만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유언별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다가 공무원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 얘기도 했죠. 그래서 지시가 내려갔어요. 네.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해라라는 지시가 내려갔는데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공주보 해체된대, 관광객 안 온대, 지하수 물 부족하대, 농업용수 농사 못 져, 미친 짓이야. 수문 놔뒀으니까 열었다 닫았다 하면 좋지, 뭐하게 그걸 다시 없애려고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잘못된 가짜 뉴스. 조금 전에 제가 페북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농민들 물 없어갖고 난리다는데 왜 보호 해체하냐고 난리대요. 가짜 뉴스가 다 퍼져나간 거죠. 그걸 정치권이 계속 부추겼던 거고, 그 정치권에 또 빌붙어서 사는 몇몇 이장들이 가서 또 농민들한테 또 거짓말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게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물론 이제 뭐 그 정권 당시에 이 4대강 사업을 했으니까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 또 다른 그런 게 그들이 노리는 실익 뭐 이런 게 있나요? 공주는 정진석 의원이 결국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거고요. 총선 4월이잖아요. 예. 네, 지금부터 가지고 가면 딱 4월까지 딱 좋죠. 이용해 먹기. 이슈를 이걸로 끌고 가서 딱 그거죠. 만약에 이게 4대강 사업이 중앙 이슈로 4대강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중앙 이슈였다라면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정진석 같은. 자유당이 지금 전국 이슈로 갔을 때는 아마 전국 이슈가 안 될 것 같은데 4대강에 만약 전국 투표로 가면 무조건 자유당이 져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지역 이슈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나경원 대표가 공주보 왔어요. 보셨어요? 봤죠. 패거리들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왔죠. 거기에다가 또 좋아하는 기자들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왔죠. 실물이 나와요? 화면이 나와요? 뭐 인물평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좋아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왜? 이 4대강 문제를 좀 더 크게 터트려달라. 서울 가서 막 4대강 해달라. 그러면 한 번에 나 4대강을 다 박살내버린다. 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4대강을 박살내요? 4대강에 있는 볼을 그러니까 박살내요? 지금은 금강, 영산강의 문제만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에서 큰 이슈로 만들어내면은 4대강 16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가 요즘에 4대강 수문 이후 기획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9번째 기사가 나갔는데 삽질의 종말이에요. 삽질의 종말. 네, 기획의 제목이 삽질의 종말이 뭐냐? 4대강의 종말을 여기에서 내가 해버리겠다. 그래서 나경원이가 서울에서 막 떠들면은 4대강 16개 보호 한꺼번에 나는 해체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그게 안 되니까 지역의 이슈로 와서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표나 구걸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니죠. 생각이 아니고 증거도 있다니까요. 변호사님 괜찮죠? 네, 뭐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아니 보호해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분들 특히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세요. 제발 하세요. 진짜 짜증나는 게 있어요. 평생 뭐 교육자로 살아왔던 분, 교육자, 아이들을 가르쳤던 분들이
지금은 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다. 저도 예전부터 그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에요? 유엔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의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다른 나라도 물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유엔에서 그런 물 부족 국가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우리나라가 물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근데 그런 얘기 왜 나왔지? 수자원공사 국토부가 국민을 선동하고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유엔이 우리나라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그 평화의 댐 막 생각나는데. 그렇죠. 평화의 댐 사기였잖아요. 네네. 우리 돈 다 빨아먹었잖아요. 네. 얼마 내셨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성금? 저는 안 냈어요. 저는 냈어요. 네. 근데 이게 국토부 국감장에서 그때 왜 안 냈어요? 돈이 없어서.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부르주아라 내가 쓰고 버리지. 네.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요. 그래서 이걸 지적받아요. 그리고 자료 찾아보시면 뉴스에 있어요.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요. 물부족 유엔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었다. 물부족 국가라고 얘기했던 거는 미국에 있는 사설연구소 인구 증가를 좀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걸 유엔에서 가져다 썼던 거고. 유엔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자료가 하나 있어요. 147개국 중 우리나라는 43위예요. 그래서 물 사정은 물이 43번째로 풍족한 나라라는 그렇죠. 거예요. 물 사정은 비교적 양호한 나라. 비교적 양호한 나라. 그렇다고 물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비교적 양호한 나라.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수 피해, 가뭄 피해 특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절을 우리가 한다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 많이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유네스코 공산성이 세계문화유산이 공주에 있어요. 공주, 부여, 익산. 근데 공주에 현수막이 어떻게 걸렸냐? 유네스코에 물이 없으면 이 코미디다. 관광객이 안 오는. 유네스코에 물이 없으면? 네. 세계문화유산 앞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앞에 공산성에 물이 없으면 공산성 앞에 공산성 앞에 금강 보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관광객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가짜 뉴스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갈수기예요. 갈수기라는 것은 물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모래톱이 있고 강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홍수기예요. 물이 겁나 그때 가면 겁나게 많아요. 그리고 강의 물이 많이 보고 싶으면 그냥 댐에 가면 돼요. 여기 대청댐 가면 물 많아요. 대청호 같은데 철철 넘쳐 흘러요. 거기 가서 보면 되지. 강에 물이 많으면은 만약 그 많은 상태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폭탄이에요. 폭탄.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은 유네스코가 공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거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죠. 독일의 동남부에 사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19세기 낭만주의 건축물이 있어서 내가 참 말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돼요. 그 지역이? 네, 그 지역이 되는데 하필 그 지역에 다리가 하나 건설돼요. 거기에 인공 다리가 하나 건설되고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가 돼버려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 그 자체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문화유산이 지정이 됐는데 거기 다리 하나 놨다는 이유로 그 지정이 취소됐다. 공주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공주 공산성 바로 아래에 금강철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근대문화유산인데 정지석 의원이 돈을 또 공주 사람들이 다리에 목매니까 돈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금강철교 옆에 4차선 다리를 놓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화재법이 있어요. 문화재법에 주변 지역 500m 이내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요. 형상 변경 절차라는 게 있어요.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굉장히 상위법이에요. 문화재법이. 그래서 문화재 심사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뭐라고 하냐? 안 된다. 그 끝이에요. 안 된다. 하고 싶으면 해도 되죠. 대신 취소. 대신 유네스코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관광객이 안 와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렇듯 가짜 뉴스를
많이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사람들, 특히 관변단체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맨 퍼뜨리고 정치권이 퍼뜨리고 이 짓을 하니까 4대강이 이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우선은 그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라는 건 사실은 농업용수 부족은 아직 농업용수 가동을 안 해요. 4월부터 가동을 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부족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공주보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에 전혀 계시고 없는 지역. 그리고 물도 금강물을 안 쓰고 그렇죠. 있고 지하수 부족도 실제 가보니까 넘쳐나더라. 지하수도 부족하다는 곳을 다 가봤는데 100% 검증은 안 했지만 웬만한 곳 다 가봤는데 거의 다가 가짜뉴스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팥불이 다 말라 죽었다라고 했던 분 TV 맨날 몇 번 나왔어요. 팥불이 한번 보러 갔어요. 절대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얼마나 싫을까. 절대 안 된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경제적 편익성 부분에서 볼을 유지하는 비용과 볼을 해체하는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해체하는 비용이 돈이 훨씬 덜 든다. 우리가 이제 공익을 위해서 뭐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공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겠죠. 적자가 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큰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보존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면 빨리 없어지는 게 낫죠. 네, 그런 지적을 주셨고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그 문화유산 지정된 공산성이 물이 없으니까 관광객이 안 올 것이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실제로 공주 시내에 엄청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300장이 넘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공주 세봤어요? 300장? 다 세봤죠. 280 몇 가지 세다가 포기했어요. 네. 저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쉽게 안 봐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300개 정도가 공주에 걸려 있는데 300개 정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 대책위가 있어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막 집회를 하고 난리를 쳤죠. 그렇죠. 집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강제동원했어요. 내가 이장님이 아는 분이 계시길래 이게 어떻게 왔어요? 왜 왔어요? 물어봤더니 면단위별로 10명씩 차출당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게 있군요. 있죠. 왜요? 일반 정치권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강제동원하고 목소리 크던 분이 내 가짜뉴스로 싹 집어버렸어요. 기사로 가짜뉴스 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 농업용수 지하수 뭐 관광지 다 꼽았어요. 이러이러해서 아니다 했더니 계속 목소리가 줄어들더만 요즘에 많이 죽었어요. 대책위에 공주 관변단체 다 들어있었고 뭐 이장단 다 들어있었고 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두세 단체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오래 못 가요. 우리가 해를 잠깐 손으로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 자기 발등 스스로 찍을 거예요. 그 밖에 또 지적해 주시고 싶은 그런 그 팩트 체크해 주고 싶은 뉴스가 좀 있으신가요? 겁나죠, 사실은. 이걸 계속 하면은 밤을 샐 것 같아서 이 정도 해도 뭐 그분들 뭐. 네. 알겠습니다. 건강이 저는 제일 걱정돼요, 기자님 항상. 저는 그분들이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늘 건강해요. 그분들이 늘 저에게 에너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좋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강요정의 김종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